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역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예고했듯이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우선 교과서는 14쪽, 15쪽 여기를 피면 되고요. 교과서를 보면서 선생님 수업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14페이지 첫 번째에는 인류가 진화하여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다 라고 하면서 인류의 발전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가장 먼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이 특징은 두 발로 섰고 그리고 도구를 사용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호모 에렉투스. 이 사람들은 이제 불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여기서부터는 집을 만들기 시작하고 매장하는 문화의 풍습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매장을 이때부터 했다는 건 이전에는 어땠다는 모습일까요? 맞아요. 매장을 하지 않고 사람이 죽어도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매장이 시작되면서 현재의 모습처럼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여기에 다 의미를 부여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는 지금 인류의 우리들의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크로마뇽이는 약 45,000년 전에 출현한 사람들인데 대표적인 호모 사피엔스의 종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세계사적인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고 이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모습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에는 특징들이 두드러지게 교과서에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구석기 시대는 뗀석기라는 도구를 사용하는데 그냥 돌을 깨부셔서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교과서 15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어요. 주먹도끼, 집게, 찌르개라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서 필요한 도구들을 다 돌로 만들어서 사용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도구를 사용할까요? 핸드폰이라던가 컴퓨터, 그리고 TV 이런 건 철을 이용해서 사용하죠. 우리는 지금 후기 철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구석기 시대에는 살아나가는 모습에서 고기잡이를 하거나 채집, 이미 길러져서 있는 양식들을 채집하고 그리고 물고기를 잡고 이런 모습으로 생활을 했고 이동 생활을 하게 돼요. 동굴이나 바위 그늘, 막집 같은 곳에서. 여기 지도를 보면 구석기 시대의 모습에서는 상원 검은모루 동굴, 단양 수양계, 청원 두루봉 동굴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구석기 시대 유적지라고 하는데 바닷가에 위치해 있다기보다는 내륙에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구석기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특히 상원 검은모루 동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구석기 유적지로 알려져 있어요. 이 구석기 유적 시대에서 우리 충청북도와 관련이 된 유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흥수아이입니다. 교과서 15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흥수아이의 사진이 나와 있어요.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 발견되었다라고 하는데 아이의 모습이 시신으로 매장되어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 근처에서 그리고 여기 테두리 주변에서 꽃씨의 유적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사람을 매장할 때 꽃을 놓아두기도 했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신석기 시대의 모습을 볼게요. 신석기 시대는 교과서 16페이지, 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신석기 시대는 이제 더 이상 돌을 떼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돌을 필요에 의해서 갈아서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간석기예요. 1차원적으로 뗀석기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제 간석기부터는 2차원적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신석기 시대의 특징이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는 점이에요. 그 전에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원래 있었던 것들을 채집하거나 잡아서 먹고 이렇게 생활을 했다고 하면 신석기 시대부터는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동물을 키우고 그리고 먹을 것을 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씨앗을 뿌리고 다시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이동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착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정착을 하게 되는 농경과 목축의 역할로 인해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착해서 생활을 하면서 정착해 있는 사람들끼리 부족을 만들고 부족 사회의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 나가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농경을 통해서 얻은 곡식들을 저장을 하려면 토기가 필요하겠죠. 흙으로 빚어서 구운 토기들을 사용하게 돼요. 신석기 시대의 특징적인 토기는 가장 유명한 빗살무늬 토기가 있습니다. 또 신석기 시대에 가면 해나 구름, 비, 동식물들을 숭배하는 모습도 나타나게 돼요. 이제 1차원적으로 먹고 사는 거에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런 모습들로 점점 변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농경과 목축을 하게 되려면 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강가와 바닷가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이렇게 내륙에서 살았던 모습에서 신석기 시대의 유적의 모습을 보면 해안가 등지로 많이 이동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강가 주변으로요. 이게 바로 농경과 목축에 필요한 물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석기 시대에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이들이 더 이상 채집이나 고기잡이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 된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채집이나 고기잡이를 계속 진행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농경과 목축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후기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면 이제 돌괭이, 돌보습, 돌랏 등 농기구를 만들게 돼요. 농경을 해야 하니까 기구가 필요하고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데 어떤 재료를 사용했냐? 전부 돌. 돌을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가 되는 겁니다. 돌석, 돌을 이용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바로 석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기 신석기 시대에 가면 불에 탄 좁쌀 등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는 정말 농경을 했구나 라는 걸 추측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와 더불어서 가락바퀴, 뼈바늘과 같은 유적들이 출토되기 시작합니다. 가락바퀴와 뼈바늘은 실 같은 걸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교과서 17페이지에 보면 이들의 생활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에 여기 가락바퀴가 보이죠? 여기에 이제 실을 뽑을 수 있게 실을 넣어가지고 손으로 돌돌돌 말았다고 해요. 그래서 실 같은 걸 만들고 옆에 보이면 짐승의 송곳니로 만든 팔찌라던가 조개로 만든 팔찌, 조개 껍데기 가면 이런 예술품들도 만들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구석기 시대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신석기 시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신석기 시대의 유명한 유적지는 양양 오산리, 그리고 서울 강동의 암사동, 그리고 제주도의 고산리를 들 수 있어요. 이 세 개의 지역은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지이기 때문에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신석기와 구석기 시대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우리가 시험을 위해서 준비를 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오늘 구석기 시대에 어떤 도구들을 사용했는가, 그리고 어떠한 유적지의 모습이 있는가,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신석기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신석기 혁명, 이 신석기 혁명으로 일어난 다른 여러 가지 변화의 모습들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유물인 빗살무늬 토기, 가락바퀴, 뼈바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에 공부를 마치도록 하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큰강 유역에서 발생하는 문명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공부를 할 거예요.
오늘까지 배운 내용은 교과서 14페이지부터 14, 17 페이지까지의 내용이에요.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나서 교과서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랑해요.